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요, 왜 그 사람만 유독 일이 잘 풀릴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에너지를 들였는데, 누구는 일이 잘 풀리고, 누구는 또 잘 일이 안 풀리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내가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이제 매일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효율이라는 어떤 방향이 틀어져서 우리가 잘 일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가 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원래 하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매일 똑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뭐 좋은 방법이 더 없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걸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이제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 귀찮더라도 계속 찾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꾼이 이렇게 녹기를 갈아서 나무를 패는 어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해 하고 막 그냥 패는 게 아니라 무뎌진 칼날을 이렇게 탁 가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제 왜 그 사람만 유독 일이 잘 풀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에 집중한대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모든 일이 인간관계랑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살아나가는 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해결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입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상대의 어떤 그런 인간성이나 됨됨이를 대해서 막 욕을 하게 되죠.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배신 당했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원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결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나면 일단 보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태풍이 왜 왔고 누구 때문에 왔고 이런 걸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친구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친구 말을 듣고 정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난 이제 당황해서 난리가 났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남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와 나 믿고 내가 투자한 건데 이러면서 싸워봐야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게 만약에 그 이제 컨택이 됐다 하더라도 막 그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제 손해를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그 친구랑 같이 의논하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한 방법이 되겠죠. 이제 원수진다고 이제 손해본 게 복구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지금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좋을 것 같은지 네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차라리 의논하는 게 나은 거죠. 살면서 굳이 우리가 악연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정말 머리땡이 딱 잡고 아니면 멱살 잡고 싸워서 굉장히 어떤 상황이 이렇게 확 호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터진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덮어놓고 일단 해결책부터 먼저 찾는 내 마음의 습관, 나의 원칙 이런 게 유독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비결 이런 게 되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임원이 막 와서 이 프로젝트 담당이 누구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랬어,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김 과장이 이제 담당 과장이라서 이제 왕창 깨지고 있었어요. 근데 김 과장 위에 김 팀장이
본인이 다 결제하고 본인이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임원이 와서 그렇게 뒷바 깨고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김 과장이 다 그랬어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책임자라서 제가 잘못 그랬습니다. 김 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김 과장 제가 나중에 뭐 다시 뭐 이렇게 좀 가르치겠습니다. 거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겠어요. 김 과장 입장에서는 선배에 대해서 야 진짜 뭐 저런 사람이 팀장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김 과장은 그렇게 해서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게 그 팀장한테 아니 팀장님이 다 결제하셔서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든지 대들든지 아니면 입을 대빨 내밀고 그렇게 있든지 이게 어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을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결인가 하면 일단 자 임원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으니까 이제 빨리 어떻게 다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방향을 수정을 해서 잘 될 건지를 답을 찾아서 임원한테 컨펌을 받는 게 제일 급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팀장이랑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둘만 있을 때 팀장이 그러겠죠.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상무님 왜 저러시니? 이사님은 왜 저러시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괴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다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뭐, 어차피 둘이 한꺼번에 깨지는 것보다 이제 저 하나 뭐 깨지고 어쨌든 사태를 수습하는 게 훨씬 더 가볍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팀장님. 속에선 부글부글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사람의 요령, 테크닉이라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하니까. 그러나 프로들의 세계, 이 직장이라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팀장은 저렇게 자기 책임 안 지고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놓고 그 팀장을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켜봤자 별 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쿨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결국에 일을 잘 풀리게 하는 태도입니다. 자, 일단 결론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를 감정적으로 깨지 말고 일단 해결부터 하면 해결해 놓고 나면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대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미 지난 일은 감정하고 교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패의 기억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의 자신감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제 상처가 되고, 이제 그 패배의 감정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난 계속 지배당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숍을 기획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반응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시는 이제 뭐 윗사람한테 욕먹고 반응 다 안 좋았으니까 난 워크숍 기획 같은 거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그 교훈은 구분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내가 너무 망신당하고 정말 혼나고 너무 감정이 상했어. 이거 따로. 그 다음에 그때 이런 실패한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피해서 나는 노하우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감정하고 교훈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성공을 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유능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어떤 타이밍도 맞았고 환경도 맞아떨어졌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게 팩트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런 감정에 취해서 막 승리의 감정 있잖아요. 막 그 칭찬받고 막 승리의 감정에 취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젖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그런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걸 이제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건 못했건 간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간에 감정과 교훈은 구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세 번째는요. 정 안 되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면 세상살이가 뭐가 힘들겠어요. 하루 10시간씩 꼬박 1년 일하면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지치거나 불안하거나 힘들 이유도 없겠죠. 내가 꼬박 10시간씩 1년 동안 이 책만 들이다 파고 있으면 이제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뭐가 힘들겠어요. 중간에 불안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개런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더 이상 열심히 해. 진짜 완전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되는 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운이 좋아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서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지금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보고 다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유튜브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유튜브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방법들을 막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게 귀찮아서도 안 하고. 사실 유튜브 영상 하나 찍으면서 챙겨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그렇게까지 챙기면서, 디테일하게 챙기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귀찮아서 안 하든가. 아니면 그 방법, 조언해 드리는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하든가. 그래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시간 들여, 돈 들여, 정말 에너지 막 땀 흘리면서 했는데도 안 되다가 결국에 이제 실패하고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고 이제 탁 그만두는 그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본인 환경이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방법이나 도구나 툴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좀 지혜롭게 바꿔보면서 노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환경을 바꿔보면서 해야지 실패할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오늘 교재로 쓰는 책에 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난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로 보여도 이제 뿌리 내린 토양이 나쁘면 이제 어느 상태까지 자라고 그 다음부터 못 자라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는 토양이 나빠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굉장히 좋은 점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토양이 나쁘다고 하면 바꿔보는 거죠. 움직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성공하고 싶어.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이제 별로 비전이 없는 게 회사 아이템이 사양산업인 거예요. 아이템 자체가. 그리고 오너가 의지가 없다든지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든지 고집불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토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환경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열정이 있으면 이직을 결심하고 움직이는 거지 토양이 안 좋은 데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양을 바꿔보는 거,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작은 점포를 하는데 상권 자체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어떤 그런 환경으로 옮겨보는 것. 그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용기라고 해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성공 방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금수저들이 환경을 활용하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요새 막 15에서 오르내리는 것처럼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흑수저들이 자기의 상황을 정말 스스로 환경을 정말 바꾸고 도전해서 환경을 바꿔서 결국엔 성공하는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일을 정말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바꿔보는 어떤 그런 용기와 지혜를 내보는 것도 우리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그 사람만 유독 일이 잘 풀릴까? 그 사람이 유독 일이 잘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이랑 나눴어요. 올해 한 해에 정말 일이 다 잘 풀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3가지로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